태평양 한가운데 해안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한 마리 개가 발견되었다. 피를 흘리며 떨고 있었고 물 위로 간신히 머리를 내밀며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상어가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이어진 사건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임무 중이던 2명의 정예 한국 해병대원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사건이었다. 그날 그들이 한 행동은 영웅적일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개가 그곳에 있던 이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그 아침 바다는 거칠었다. 아무리 노련한 해병대원이라도 안전띠를 2번 확인할 정도였다. 정훈과 민수, 2명이 고도로 훈련된 한국 해병대원은 제주도 해안에서 100마일 떨어진 태평양에서 군용 고무보트 리브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육지는 보이지 않고 끝없는 물결만 펼쳐져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그러다 민수가 갑자기 앞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게 뭐야? 고글을 통해 그는 물결 위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엔 부표나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피가 얼어붙었다. 독일 셰퍼드였다. 겁에 질려 허우적대며 피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단순히 버둥대는 게 아니었다. 매 순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상어의 지느러미가 맴돌고 있었다. 정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돌리며 배를 몰았다. 죽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으르렁거리며 장비를 챙겼다. 민수는 이미 로프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거의 머리를 들지 못하던 개가 그들을 보았다. 그의 눈이 정훈의 눈과 마주쳤다. 겁에 질리고 지쳤지만 그 순간 둘 모두에게 희망이 되살아났다. 그때 물속에서 요동이 일었다. 상어가 돌진했다. 민수가 로프를 던졌지만 빗나갔다. 가. 그는 소리쳤고 정훈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칼처럼 느껴졌다. 해류는 강했고 상어는 더 가까웠지만 정훈은 평생 그 어느 때보다 힘껏 헤엄쳐 개에게 다가가 상어가 덮치기 직전에 그를 밀어냈다. 붉은 소용돌이, 거품의 포효, 그리고 침묵. 배 위에서 민수는 둘 다 보이지 않았다. 정훈, 그는 혼란 속을 살피며 소리쳤다. 그때 물이 폭발하듯 터졌다. 정훈이 한 팔로 개를 감싸고 다른 팔로 앞으로 나아가며 나타났다. 상어가 그의 부츠를 스쳤지만 둘 다 살아있었다. 민수가 로프를 끌어당겨 그들을 배에 올렸다. 개는 즉시 쓰러졌다. 떨며 축 늘어졌다. 그의 몸은 상처로 덮여 있었고 뒷다리는 부어올라 아마 부러진 것 같았다.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고 그 크기의 개치고는 너무 많은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이건 그냥 배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민수가 속삭였다. 그래. 정훈이 조용히 말하며 개의 털에서 물기를 닦아냈다. 누군가 일부러 여기에 버린 거야. 기지로 돌아온 그들은 개에게 행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행운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이 어울릴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행운은 위료 텐트로 급히 옮겨졌다. 수의사는 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 며칠 동안 표류했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노출 이상의 흔적이 있었다. 앞발의 밧줄 자국, 깨진 이빨, 왼쪽 귀에 희미하지만 보이는 낙인. 정훈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흔적을 본 적이 있었다. 고문의 흔적이었다. 행운은 단순히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 버려진, 죽도록 내버려진 개였다. 그리고 최악은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행운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낑낑대고 경련하며 그림자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소리마다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 빠르게 다가가면 웅크렸다. 정훈은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순간 행운은 천천히 정훈에게 다가가 그의 부츠에 머리를 얹고 숨을 내쉬었다. 평화가 아니라 지친 숨이었다. 지옥을 살아남은 자의 숨이었다. 그리고 강인한 정훈은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더는 혼자가 아니야. 며칠이 지나며 행운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다. 정훈이나 민수가 곁에 있을 때만 밥을 먹었다. 쇠사슬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부츠에 딸깍거리는 소리에 짖었다. 그리고 너무 조용할 때는 텐트 끝으로 가서 벽을 바라보며 누군가 자신을 해치러 올까 기다리는 듯했다. 이 짓을 한 놈을 찾아야 해. 민수가 먼저 말했다. 정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행운의 털을 쓰다듬으며 떨고 있지만 이제 신뢰하는 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정훈이 일어나 민수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냥 찾는 게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 이름을 묻어버릴 거야. 조사가 시작되었다. 군에는 이런 일을 다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정훈과 민수는 자원도 많았고 분노로 가득했다. 행운의 귀에 새겨진 낙인을 추적해 인근 해안 마을에서 활동하는 동물 밀매 조직을 찾아냈다. 지하 개싸움, 불법 번식, 이익을 위한 고문, 더 파헤치자 행운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지난 1년간 그 300마일 해안에서 40마리 이상의 개가 실종되었다. 다시 보이지 않은 개도 있고 학대당해 버려진 채 발견된 개도 있었다. 조직적 잔혹 행위였다. 돈이 되고 보호받으며 드러나지 않던.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임무를 가졌다. 그 사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행운이 변하기 시작했다. 누가 목소리를 높여도 떨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훈이 텐트에 들어오자 꼬리를 흔들었다. 한 번뿐이었지만 그 해병대원의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12일째 되는 날, 행운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캠프의 비상 사이렌이 실수로 울렸다. 혼란이 벌어졌다. 병사들은 장비를 챙기고 대기했다. 하지만 행운은 숨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크고 단호하게 짖었다. 귀는 쫑긋, 다리는 떨렸지만 서 있었다. 마치 내가 여기 있다. 살아있다. 준비됐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수는 놀라며 그 모습을 보았다. 그에게 아직 투지가 있어. 정우는 행운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워.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다. 마을의 그림자 깊은 곳에서 한 남자가 감시 영상을 보고 있었다. 항구에 숨겨진 카메라, 특정 좌표 위를 맴도는 드론. 그는 행운이 구출되는 모습, 해병대원을 보았다. 그는 분노했다. 그에게 이는 단순한 게 문제가 아니었다. 권력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권력을 되찾고 싶었다. 행운은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밥을 먹고 움직이고 애정까지 보였지만 긴 시간 멈춰서서 문을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귀는 뒤로 젖히고 눈은 커졌다. 정우는 패턴을 알아챘다. 군용기가 머리 위를 날아갈 때, 특정 향수가 뿌려질 때, 정찰 중 특정 항구를 지날 때마다 행운은 공황 상태가 되었다. 이는 무작위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촉발된 기억이었다. 민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해안 근처에 있는 해군 물류 창고의 보안 영상을 요청했다. 개가 눈에 띄지 않고 해외로 밀반출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였다. 그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해류, 풍속, 행운이 발견되었을 때의 상태를 대조했다. 그리고 찾았다. 4월 3일 새벽 2시 13분, 어선으로 위장한 민간 화물선이 출항했다. 표시 없는 배였다. 열화상 영상은 두 남자가 큰 상자를 배에 싣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자는 움직이고 있었다. 안에 뭔가가 발로 차고 있었다. 그 상자는 행운이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거다. 그놈이야. 하지만 이름은 아직 몰랐다. 민수의 옛 정보원. 이제 사이버 보안을 하는 전직 정보 분석가가 암호화된 항구 블랙박스 로그에서 파일을 뽑아 얼굴을 확인했다. 빅토르 스트롬. 동유럽 특수부대 출신으로 무기 밀매, 밀수업자, 그리고 VIP 고객을 위한 불법 개싸움 조직의 비밀 두목이었다. 그는 7년 전 나토 장교 암살 시도 실패 후 사라졌다. 빅토르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유령이었다. 그리고 정훈과는 과거가 있었다. 6년 전 정훈은 크로아티아에서 나토 합동 비밀작전에 배치되었다. 목표는 무기화된 동물, 주로 개들을 사육하며 약물로 조종하는 시험시설이었다. 정훈은 한 우리를 기억했다. 독일 셰퍼드, 눈에 불과 고통이 가득했다. 그 모습은 그를 괴롭혔다. 그들은 그곳을 불태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빅토르는 그날 밤 도망쳤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 이름, 새 그림자 아래 활동하고 있었다. 정우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행운은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메시지였어.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게 보내는. 그들은 빨리 움직여야 했다. 정훈과 민수는 비공식적으로 움직였다. 지휘부가 즉각적인 위협 증거 없이 공격을 승인하지 않을 걸 알았지만 정치의 시간을 낭비할 여유는 없었다. 빅토르는 새 화물을 통해 개들을 옮기고 있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이 버려지거나 오락을 위해 죽을 터였다. 행운은 긴장을 감지했다. 그는 그들을 어디든 따라다녔다. 목줄도 명령도 없이 조용히 경계하며 작전의 밤. 그들은 행운을 데려갔다. 싸우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훈이 그를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정의가 아니야. 그는 말했다. 개인적인 거야. 시설은 협곡에 숨겨져 있었고 절벽으로 둘러싸여 경비병이 순찰하고 드론이 감시했다. 그들은 조용히 전술적으로 정예답게 들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많은 공포가 드러났다. 복도에는 우리가 줄지어 있고 입막에는 씹혀 있었으며 벽에는 마른 핏자국이 있었다. 지하에 카메라, 쇠사슬, 붉게 물든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싸움터가 있었다. 민수는 속삭였다. 여긴 지옥이야. 그때 잠긴 문 뒤에서 부드러운 낑낑 소리가 들렸다. 정훈이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마르고 떨리는 개들, 입마개에 흉터가 가득했다. 그리고 구석에 행운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금속 목줄이 있었다. 정훈은 얼어붙었다. 그가 여기 있었어. 민수는 방을 둘러보았다. 이게 그의 우리였어. 그때 행운이 들어왔다. 그는 멈춰서서 공기를 맞더니 낮고 갈라진 으르렁을 냈다. 그리고 구출 이후 처음으로 울부짖었다.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기억과 분노로. 갑자기 발소리, 고함, 사이렌. 빅토르는 그들이 왔음을 알았다. 정훈과 민수는 잔혹한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수류탄, 방 청소, 사격, 전진, 전술적으로. 하지만 3층에서 매복을 예상치 못했다. 두 남자가 뒤에서 덮쳤다. 정훈은 꼼짝 못했다. 민수는 한 명을 쓰러뜨렸지만 팔에 칼을 맞았다. 행운은 모든 걸 보았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달려들어 공격자의 팔을 물고 놓지 않았다. 남자가 그를 떨쳐내려 했고 권총을 꺼냈지만 소용없었다. 정훈은 풀려나 즉시 사격했다. 적은 쓰러졌다. 행운은 헐떡이며 피를 흘리며 제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하, 복합시설의 심장부에서 빅토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화면이 과거 싸움을 보여주었다. 정치인, 연예인, 군사계약자까지 고액 베팅자들. 이건 단순한 개싸움이 아니었다. 글로벌한 비밀 제국이었다. 빅토르는 침착하게 담배를 들고 돌아섰다. 오. 그는 말했다. 언제 올까 했지. 정훈이 총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너는 그를 고문했어. 그보다 더했지. 빅토르는 비웃으며 말했다. 다시 할 거야. 그 같은 생물. 너희 모두는 피를 흘릴 때만 가치가 있으니까.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는 끝났어. 빅토르는 리모컨을 눌렀다. 방이 잠기기 시작했다. 강철문, 가스 배출, 비상 차단, 같이 죽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 행운이 움직였다. 절뚝거리고 상처투성이인 그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빅토르에게 돌진했다. 그는 우아한 군인이 아니라 복수를 갈망하는 영혼의 분노로 뛰어올랐다. 빅토르는 두 발, 세 발을 쐈지만 행운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빅토르의 어깨를 물어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정훈은 패널을 쏘았고 민수는 문을 비활성화했다. 빅토르는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헐떡였다. 행운은 그의 옆에 쓰러졌다. 빅토르는 체포되었다. 정부는 이제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다. 국제범죄 네트워크가 해체되었다. 200마리 이상의 개가 구출되었다. 여러 국가가 기소했다. 빅토르 스트롬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사건은 잔혹행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행운이라는 한 마리 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재판 후, 정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악은 돌아오는 법이다. 이번엔 행운이 아니라 정운을 노릴 것이었다. 그리고 약하고 병들고 간신히 서 있는 행운은 궁극의 시험을 마주할 것이다. 이제 세상은 행운의 이름을 알았다. 구출 영상, 빅토르 스트롬 제국의 붕괴. 법정에서 판사가 개에게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를 드러낸 것에 감사한 순간 모든 게 바이럴로 퍼졌다. 전 세계 사람들이 행운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샵 행운을 위한 정의는 17개국에서 트렌드였다. 학교는 편지를 썼고 예술가는 초상화를 그렸으며 참전 용사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행운에게 세상의 찬사는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지쳤다. 변하고 있었다. 바다에서의 손상, 내부 출혈, 조용한 트라우마, 학대가 그의 몸을 망가뜨렸다. 다시 밥을 먹지 않았고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밤에는 잠을 자며 흐느꼈다. 어떤 약도 닿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갈라진 낑낑 소리였다. 정훈은 현역을 떠나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행운을 위해 침대에 작은 경사로를 만들고 강아지 베개 옆에 그의 인식표를 두고 매일 밤 별 아래 앉아 이야기를 속삭였다. 넌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많은 걸 했어. 그는 한 번 말했다. 세상에 빚진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삶은 평화를 기다려주지 않아. 2주 후, 정훈은 서울 시내 군사복합단지에서 지역정보당국과 브리핑에 참석했다. 평범한 보안회의였어야 했다. 민수는 후속 태스크포스 임무로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행운은 기지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다. 시설 밖에서 벤이 폭발했다. 정문에서 터진 차량 폭탄이었다. 유리가 깨지고 경보가 울렸다. 회의실 안으로 연기 속에서 총잡이들이 들이닥쳤다. 테러리스트였다. 목표는 무작위가 아니었다. 정운이었다. 이건 빅토르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것이었다. 빅토르는 더 큰 조직의 한 머리에 불과했다. 정운의 비밀작전 과거는 그를 잊지 않는 적들을 만들었다. 정운은 즉시 반격했다. 쓰러진 권총을 집어 2명을 보기도 전에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는 수적으로 밀렸고 고립되어 금속 책상 뒤에 갇혔다. 다리에 파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 정운은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는 정운 대위.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공격받고 있다. 코드 블랙. 반복. 블랙.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행운이 깨어났다. 그는 정운의 재킷 위에서 자고 있었다. 아직 똑바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약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뭔가가 바뀌었다. 공기 중이 긴장감이었다. 귀가 쫑긋 섰다. 몸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구출 이후 처음으로 달렸다. 텐트를 지나 언덕을 내려 경비병들이 소리치는 걸 지나 차량 창고로 향했다. 당직 병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행운, 뭐하는? 걔는 으르렁대고 짖으며 주차된 험비의 문을 발톱으로 긁었다. 병사는 마침내 이해하고 문을 열었다. 행운은 뛰어 올라탔다. 복합시설에서는 혼란이 건물을 집어삼켰다. 정우는 서비스 터널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부상을 입고 탄창 하나만 남았다. 밖에서 테러리스트 하나가 장치에 대고 말했다. 잡았다. 궁지에 몰렸다. 패키지 보내. 그때 문이 부서졌다. 험비가 외벽을 뚫고 들어왔다. 처음에 테러리스트들은 웃었다. 문이 열리고 행운이 뛰어내릴 때까지였다. 이어진 일은 군사 전설이 되었다. 약하고 절뚝이고 간신히 살아있는 행운은 과거의 유령처럼 전장을 휩쓸었다. 그는 물고 끌고 무서운 정밀함으로 싸웠다. 훈련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깨어난 본능이었다. 그는 정운을 찾아 그의 곁에 쓰러졌다. 그의 팔을 코로 찔렀다. 정운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행운? 안 돼. 여기에 있으면 안 돼. 하지만 행운은 이미 으르렁대며 듣고 보고 있었다. 그때 정운은 발소리를 들었다. 총이 장전되는 소리. 마지막 총잡이. 그는 정운에게 총을 겨누며 끝장을 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행운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돌진했다. 털과 피, 분노의 벽이었다. 총잡이는 한 발, 두 발, 세 발을 쐈지만 행운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목을 물어 뒤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침묵. 정운이 기어갔다. 공격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행운은 그의 곁에 누워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정운은 그를 품에 안고 위무병을 불렀다. 버텨, 친구, 나와 함께 버텨. 행운의 가슴이 한 번, 두 번 들썩였다. 그리고 그는 정운을 올려다보며 그의 손을 핥았다. 그의 마지막 경례였다. 행운은 그날 밤 정운의 재킷에 쌓여 목에 인식표를 걸고 가슴에 메달을 단 채 죽었다. 그는 21발이 조총 사격, 접힌 깃발, 줄지어 선 해병대원들과 함께 완전한 군사 예식으로 묻혔다. 정운은 장례식 중 울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후 그는 행운의 무덤 곁에 앉아 속삭였다. 넌 내 생명을 구했어, 형제. 그리고 내 남은 삶은 세상이 너를 기억하게 만드는데 바칠게. 3개월 후 새 부대가 창설되었다. 행운 부대. 이 군사 지원 프로그램은 학대받은 개들을 구출해 치료와 수색 임무를 위해 훈련시키고 PTSD를 겪는 참전 용사들과 짝지었다. 정운과 민수는 첫 번째 코디네이터가 되었다. 구출된 모든 개는 행운의 인식표 복제를 달았고 훈련받는 모든 개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은 변했다. 마지막 공격. 행운이 정운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후 몇 달이 지났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작은 군사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은 글로벌 운동이 되었다. 행운 부대는 더 이상 개나 참전 용사만 돕는 게 아니었다.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트라우마 센터까지. 행운의 이름은 기도처럼 속삭여졌다. 불안 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고 회복 중인 군인들은 취침 전 그의 이야기를 읽었다. 교도소 개혁 프로그램의 수감자들조차 행운의 충성심과 용기에서 배웠다. 그는 그냥 개였어요. 한 치료사는 생방송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가 트라우마를 치유한 건 내가 처방한 어떤 약보다 나았어요. 하지만 정운은 여전히 무게를 짊어졌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걸었지만
가슴에는 접힌 깃발처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매주 일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재킷을 입고 같은 말을 하며 행운의 무덤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 일요일 달랐다. 민수가 배치에서 돌아와 무덤 곁에서 뭔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정훈이 물었다. 민수는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다. 검은 강철에 새겨진 글씨, 행운, 명예롭게 복무함, 목적을 다해 죽음, 한없이 사랑받음. 정훈의 목이 메었다. 민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든 군인은 이름이 기억돼. 이제 행운도 그럴 때야. 그 주 후반, 정훈은 원치 않았지만 해야 했던 연설을 유엔 총회에서 했다. 세계 지도자들은 정복을 입은 해병대원이 연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뒤에는 20피트 크기로 투영된 행운의 이미지가 있었다. 귀는 쫑긋, 가슴은 강건, 흉터는 보였지만 눈은 심장으로 가득했다. 정훈은 방을 둘러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전쟁이나 영웅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멈출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은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지만 우리 중 최고였습니다. 그는 멈췄다가 행운의 인식표를 들어올렸다. 우리가 행운의 충성, 용기, 용서의 절반이라도 보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방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기립 박수.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격려했다. 그리고 어딘가 이 세상의 장막 너머에서 행운이 지켜보고 있었다.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외딴 국경마을에서 굶주리고 절뚝이는 개가 군용 천조각을 입에 물고 발견되었다. 아이들이 그를 밀매자들로부터 숨겼다. 그들은 그를 희망이라는 뜻의 에스퍼라 불렀다. 그는 칩을 가지고 있었다. 현행 등록이 아니라 빅토르의 옛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것이었다. 에스퍼는 공격성을 위해 훈련받았지만 사용되지 않았고 고문받았지만 꺾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쓰다듬으려 했을 때 그는 떨었지만 물지 않았다. 정훈은 직접 그곳으로 날아갔다. 에스퍼에게 다가갔을 때 걔는 으르렁대지 않았다. 그는 정훈을 올려다보며 완벽한 군사 자세로 앉았다. 정훈은 무릎을 꿇고 눈물이 차올랐다. 집에 데려가자. 행운 부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연말까지 500마리 이상의 개가 구출되고 재활되었으며 300명이 참전 용사가 정서 지원견과 짝지었다. 12개국이 동물학대 추적을 위한 행운 프로토콜을 채택했고 수많은 삶이 바뀌었다. 실패와 유령에 시달리던 정훈은 이제 그를 움직이게 하는 임무를 가졌다. 민수는 국제 운영을 맡았다. 에스퍼는 캠페인의 새 얼굴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포스터, 배너, 이야기에서 항상 맨 위에 한 이름이 있었다. 행운. 젊은 신병이 행운 훈련장에 들어선다. 긴장하며 손을 꼼지락거린다. 그는 조련사에게 이끌려게 우리로 간다. 건강하고 경계심이 강하며 사랑받는 개들이 줄지어 있다. 신병은 높은 벽 앞에 멈춘다. 그 위에 새겨진 돌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행운을 기리며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자. 조련사가 신병에게 돌아본다. 준비됐나? 신병은 고개를 끄덕인다. 내게는 어느 건가요? 조련사는 미소 짓는다. 걱정 마. 네가 그들을 고르는 게 아니야. 그들이 너를 고르지. 그리고 멀리서 바람 속 어딘가에서 행운이 여전히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는 듯한 조용한 짖음이 들린다. 행운은 태어날 때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부서지고 맞고 버려졌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일어나 싸웠고 사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바쳤다. 명예나 메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충성을 위해서였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충성의 영속적인 정신과 구원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등불이 되었다. 영웅은 그들의 이야기가 기억될 때 진정으로 영원히 산다.